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맘스웨과 성형외과의 배진혜 원장님 그리고 신승환 원장님 모시고 가슴 축소에 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슴 축소 수술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원장님,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작은 알약 하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축소 수술 부작용은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피부 감각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흔한 일입니다. 사실 모든 수술은 출혈, 감염, 장애충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작용들은 가슴 축소 수술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부작용은 아니고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축소 수술은 수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섬세히 지혈을 하게 되면 출혈의 가능성도 낮고요. 다른 부작용들도 사실 비교적 대처가 쉬운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에서 특이적으로 생기는 아주 드문 부작용은 유두괴사입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방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의에게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유두괴사가 생기면 유륜 조직 자체의 모양과 색소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반대편 유륜을 이용해서 재건하거나 메디컬 타투를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축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면 메디컬 타투까지도 한 가지 치료 옵션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하겠죠. 가슴 축소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긴 절개선을 남기는 수술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처와 관련된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흉터의 일부분이 다시 벌어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다시 재봉합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흉터가 짧으면 짧을수록 회복에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축소 수술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흉터인데요. 보통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죠. 빨갛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양인의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반해서 우리 같은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가 이런 비유성 반응의 소인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흉터 연고, 실리콘 테이프, 스테로이드 주사, 먹는 약, 흉터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치료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렇게 흉터는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요. 가능한 흉터를 짧게 남기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섬세한 봉합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고요. 수술 후에도 레이저 치료 등으로 후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맘스는 수술 절개선이 짧은 수직 절개를 하고요. O자를 해야 되는 크기는 J자 절개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 외에도 혹시나 가슴 관련된 수술을 받으면 어떤 질환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원장님? 유방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유선을 절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방암이나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고 할 수 있겠죠. 건강검진 시 수술한 절제면에 석회화나 지방낭종 등 그런 변화가 보일 수는 있는데요. 수술한 병원에서 축소 수술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만 있다면 환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도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치료적으로 꼭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막연하게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축소 수술의 부작용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방 축소의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